안녕하세요.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의 메카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맞는 모발이식 방법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발이식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절개법이 있고 비절개법이 있습니다. 비절개법에는 삭발 비절개와 무삭발 비절개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발이식 방법에는 절개법, 삭발 비절개법, 무삭발 비절개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가끔 이거를 섞어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께서 가능하다면 무삭발 비절개법으로 받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기존에도 제가 여러 동영상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삭발 비절개법에 능숙하신 그런 모발이식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계시진 않고 극히 이제 일부 선생님들만 그런 무삭발 비절개법에 능숙하신 편이고 이래서 환자분들께서 무삭발 비절개로 받고 싶다고 해서 쉽게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서 그러한 무삭발 비절개법을 잘 못하는 경우 사실은 좀 받기가 어렵고 대부분 이제 절개법이라든지 삭발 비절개 혹은 삭발 비절개의 그런 변형법들 줄삭발을 한다든지 부분 삭발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권유받게 되는 거죠.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의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 무삭발 비절개법으로 모발이식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99% 이상입니다. 아주 드물게, 그게 꼭 퍼센테이지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절개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거의 뭐 1% 이내, 뭐 0. 몇 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퍼센테이지로 말할 것 같으면요. 삭발 비절개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가운데 끼어가지고 애매한데 무삭발 비절개법에 능숙하다면 사실은 이제 삭발 비절개법 같은 경우는 거의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무삭발 비절개를 잘 못하시는 이제 모발이식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삭발 비절개도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개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이식이 어찌 보면 기본 방법인데요. 기다랗게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이제 소위 스트립이라 해가지고 이제 살점을 떼고 봉합을 해주는 건데 우리 인체로 봐서는 살점이 없어지고 또 꿰매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한 그 트라우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복부 수술 같은 경우도 절개를 해서 배를 여는 것보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덜 침습적인 그런 방법인 복강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발이식도 절개법보다는 가능하면 비절개가 낫고 비절개 중에서도 가능하면 무삭발 비절개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삭발 비절개법을 니나 내나 다 잘하고 이렇게 보편화되면 좋겠는데 그게 극히 일부 선생님들만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무삭발 비절개법이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의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마저도 굉장히 빨리 끝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술 중에도 굉장히 편하시고요. 당연히 수술 후에도 굉장히 편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그런 모발이식 방법을 추천해달라 이런 경우가 가끔 계시는데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무삭발 비절개법을 할 수 있다면 잘할 수 있다면 무삭발 비절개법으로 받는 게 환자 입장에서 가장 좋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주 드물게 절개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